계엄령 선포 후 6시간만 대상으로 하는 내란 특검을 하자. 이게 무슨 뭐 3번 카레 무슨 뭐 사발면 뭐 이런 겁니까? 6시간만 특검 조사 대상으로 하자라고 하는 게 궁하니까 나오는 얘기인데 그런 걸로 막 안 막아집니다. 지금 아무리 선거 대선을 생각을 해서 이런저런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 정도 됐으면 3자 추천 특검 받으셔야 돼요. 저희 당 내에도 제3자 특검을 해서 내란 특검을 수용해야 되지 않냐라는 목소리도 있어요. 뭐 다수는 아니지만 있어요. 하지만 또 우리 당의 지지자들의 입장, 우리 지지율이 올라가는 여러 가지 이유상 이건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있어요. 근데 이 특검법을 다 읽어보신 의원들이 지금 딱 격앙했어. 굉장히 또 많은 여러 가지 이슈들을 또 넣으셨어요. 외환 유치까지 넣자고 실은 이게 내란 특검법이지만 내란에다가 외환을 유치했다는 거예요. 여야의 밤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즘 진짜 여야 이렇게 의원들이 이렇게 다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오늘 또 저희 방송에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특별히 당의 어떤 눈치 안 보고 좀 직설적인 좀 얘기를 듣고자 초재로 해서 제가 이제 요즘 초재하면은 초원제어를 제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 초재는 초선하고 이제 재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편의상 정당 의석순으로 저희가 또 이렇게 격언 또 갖춰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저희가 한번 자료 이제 마련해봤습니다. 자, 먼저 제주에서 뭐 이번에 이제 자칭 1.5선이다. 그래서 이제 보궐선거로 이제 21대 들어오셨고 22대 때 이제 재선에 성공하셨습니다. 신임 정무비서관에 74년생 김한규 변호사를 내정했습니다. 한 번도 권력을 탐한 적이 없습니다. 젊은 국회의원 한번 만들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제주의 새싹입니다. 자칭 1.5선 제주 지킴이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의리입니다. 김한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약간 공간 이동을 하셨잖아요. 그죠? 네. 다른 당, 각기 다른 당에서 초재선을 섭렵을 하셨는데요. 본인 어떤 정치적인 어떤 소신을 가지고 뭐 하신 거니까 풀을 내리셔서 열심히 지금 의정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 마포갑의 조정원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자, 이분도 사실은 초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늦가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라디오에서 정말 명진행자로 활동하시다가 신디로 불렸었어요. 방향이 분명해야 속도의 가속도가 붙거든요. 그들은 아직 테러와 공포 속에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의원계 다작러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신장식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진짜 정치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해서 선수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이제 그 아역 배우들 볼 때 그렇거든요. 초선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는 서준이 나왔던 스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개혁신당 경기 화성시 의리입니다. 이준석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탄 이준석입니다. 예. 각 당이 지금 어떤 현안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건 탄핵이죠.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 수사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돼야 되고 될 거라고 확신하기 네네네. 때문에 결국 이 헌법재판관 한 분 아직 임명 안 된 거 네네네네. 이 부분도 해결이 돼야 되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전원 일치로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저희가 확신하는데 네. 대통령 변호인들이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길게 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해 공작 맞서서 일단 국회가 탄핵 소추단으로서 저희가 검사 같은 역할을 해야 되니까요. 네네. 그거를 잘 이뤄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 이거 같아요. 저는 계엄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네네. 권성동 의원 대표님이 한 달 만에 사과했잖아요. 네, 국민의힘이 이런 방법으로 계엄을 통해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는 건 부적절했다 생각해요. 그건 이제 대통령의 책임이겠죠. 근데 지금 계엄이 12월 3일이니까 한 달 열흘 지났잖아요.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뭐 일부 거품이 있다고 주장하시지만 이 트렌드는 지금 거의 계엄 전까지 왔단 말입니다. 아무리 양보를 해도 지금 계엄 전으로 다 돌아갔다는 건 갤럽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뭘 의미하냐? 이 계엄 이후에 이 관리, 이건 정치와 국회의 책임이잖아요. 탄핵 소추안을 처리하고 체포를 시도하고 이 과정이 우리 국민들 보기에 합리적이고 국익을 위하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그렇지 겁니다. 않다라는 그런 예, 거 말씀이시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이게 왜 이렇게 여론조사가 올라붙냐? 이게 딱 한 가지예요. 민주당이 국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생각하는구나.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선 프로젝트를 가동시켜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과속을 하는 거나 그럼 과속하고 그러다가 차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는 이 좀 시간을 두고 가자. 그렇다고 수사 안 받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기소해가지고 수사를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약간 안타까운 게 과연 국민의힘 측의 이야기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대리하고 있는 건지도 저는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양파 껍질처럼 국민의힘이랑 예를 들어 한 2주 걸려 합의하고 났더니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모르는 일이라 이래버리면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시간만 준 것이고 뭔가 우스꽝스러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확실한 대리권이 있으면 차라리 모르겠는데 이런 말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말할 때는 책임 있게 이제 진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도 안 하고 소통할 의지도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좀 잘 알아요. 근데 윤석열 씨. 그분이랑 이제 협상하는 걸 좀 잘 아는데 그게 겉다르고 속다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몇 가지만 짚어보면은 하나는요, 수사에 응하고 있지 않아요. 왜 기소 후에 수사를 합니까? 기소 전에 수사하고 수사 결과를 가지고 기소하는 거예요. 근데 체포 기소 수사가 후에- 아닌 그냥 아니, 어디로 이미 불러서 불렀어요. 소환하라고 불렀는데 안 하면 왔다니까요. 아니, 안 오고 거기 들어가서 농성전을 벌이고 있는 거고요. 첫 번째. 그리고 왜 이렇게 빠르게 처리를 못하냐. 그러니까 민주당이 과속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민주당이 너무 저속운행을 하고 있다. 훨씬 더 빠르게 처리를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예,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드냐? 왜 힘드냐 하면 이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친위 쿠데타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는 민주당이나 야당이 다수 의석이지만 집행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서 잡아올 수가 없어요. 보세요. 군 수방사 이진우 사령관이 구속되고 나니까 수방사가 정신을 차려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안 하겠다라고 해요. 경찰 조지호 청장이 구속되고 나니까 정신을 차려요. 경찰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안 하겠다. 경호처의 명령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행 권한이 전부 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내란의 진압이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여론의 출렁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수사에 응하고 있지 않은 대통령을 그대로 그냥 거기다가 둔다? 그리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무력화된다? 그럼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어디로 갑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통정리를 좀 권한대행이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하는 측도 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 얘기인즉슨 여야가 합의해서 위헌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요청을 지금 한 상황이고요. 이번에 표결하면 뭐 또 사실은 내부 단속이 쉽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국민의힘에 달려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 표 이탈이 일어날 것이냐. 저는 그래도 내란 특검법이라는 것이 해야 되느냐 만약 당위의 문제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선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조기 대선이 있다고 국민의힘 의원의 상당수도 믿고 있거든요. 맞아요. 얘기해 보면 그래요. 아니에요. 믿고 계시죠? 네, 그런데 그러면은 특검이랑 대선이 병행해서 진행되는 거는 해보나 마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을 치르고 나가지고 따로 뭐 결과에 따라 특검이 되면 모르겠는데 뭐 옆에서 유세하고 있는데 정책 얘기하는데 옆에서 누가 잡혀갔다 소리 나오면은 이거는 해볼 필요도 없는 선거다. 그래서 당위보다는 약간 전략적 차원에서 막자라는 얘기를 제가 실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략적 마인드가 얼마나 넓이까지 퍼질지는 저는 약간 좀 의문입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그런 전략적 마인드, 그런 접근법으로는 이게 내란 특검 못 막아요. 이미 그러니까 저는 무탈표라고 그런 얘기를 얘기잖아요. 했는데 198표에서 합류표가 6표가 들어온 거잖아요. 저는 합류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하고 야당에서 같이 낸 법안 같은 경우는 제3자 특검, 제3자 추천해가지고 대법원에서 우리는 같이 들어갔어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걸로 했고, 근데 이 안은 과거에 국민의힘에서도 주장했던 안과 괴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선생님 어디 계시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강남 카페 자꾸 목격되시죠? 발견되시고 현수막 걸고 있던데 요즘 목격 정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튼 다시 돌아오면 한 대표로 가지 말죠. 다시 돌아오자고요. 뭐 목격 정치라고 다 정치입니다.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오면 지금 6표 합류표에서 과거에 자기들이 내려고 했던 안이 본회의에 올라왔을 때 2표 이상 합류표가 더 나오는 거는 너무 당연하거든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금 검토한다고 그러는 게 계엄령 선포 후 6시간만 대상으로 하는 내란 특검을 하자. 이게 무슨 뭐 3번 칼에 무슨 뭐 사발면 뭐 이런 겁니까? 6시간만 특검 조사 대상으로 하자라고 하는 게
궁하니까 나오는 얘기인데 그런 걸로 막 안 막아집니다. 지금 아무리 선거 대선을 생각을 해서 이런저런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 정도 됐으면 삼자 추천 특검 받으셔야 돼요. 이게 국민의힘 요 얘기 듣고 이제 여기 우리 김 의원님 얘기 듣고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게 이미 수사가 막 되고 있어요.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에 동조한 분들 다 지금 구속돼 있어요. 검찰, 경찰, 군검찰, 공수처 본인들이 지금 수사하고 싶어서 안달인데 특검이 안 된다고 해서 그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6시간으로 한정하면 나머지 시간들은 이분들이 본인들이 나서서 빨리 누구를 또 잡아 넣으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요번에 특검을 안 하면 다음 정권 내내 과거의 적폐청산처럼 계속 수사할 거예요. 차라리 이번에 합의를 해서 신속하게 이번에 다 끝내자. 이걸로 오래가는 건 국가에서도 좋은 일이 아니니까. 그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특검법 반대하면 향후 5년 동안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희 정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민주당의 정당이 내려가는 거예요. 보자고요, 그건. 그 숫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기각이 되고 저희가 거의 마지노선까지 온 거 맞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특검법을 하겠다. 뭐 민주당 그것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야가 협의해 보자라고 하면 발의하기 전에 내용에 대한 협의를 하자고 제안하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제3자 특검 받는 게 핵심이었잖아요. 그렇죠? 민주당 제1당이 추천한 게 아니라 제3자 특검으로 가자라고 했는데 우리 당에도 솔직하게 제3자 솔직한 얘기를 해줘요. 저 솔직히 제가 그래서 저희 당 내에도 제3자 특검을 해서 내란 특검을 수용해야 되지 않냐라는 목소리도 있어요. 뭐 다수는 아니지만 있어요. 하지만 또 우리 당의 지지자들의 입장, 우리 지지율이 올라가는 여러 가지 이유상 이건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있어요. 근데 이 특검법을 다 읽어보신 의원들이 지금 딱 격앙했어. 굉장히 또 많은 여러 가지 이슈들을 또 넣으셨어요. 외환 유치까지 넣자고 실은 이게 내란 특검법이지만 내란에다가 외환을 유치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뭐 대북 확성기 틀고 오물풍선 원점 타격하는 행위들이 이제 외환을 유치했다는 거예요. 오물풍선이 이게 잘한 겁니까? 아닌 거잖아요. 북한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걸 원점 타격하는 거 보고 외환을 유치했다? 이걸 저희한테 동의해라? 이건 또 다른 논쟁을 일으켜요. 이거는 내란 특검을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 출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전선을 이렇게 자꾸 넓혀봐요. 저희한테 이걸 진짜 하자는 뜻인지. 저는 여당이 그거 빼면 특검 합의하겠다 그러면 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아니 그게 무슨 조건이야? 처음부터 안 넣었어야지.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협상을 해야지. 마치 뭐 거대한 걸 해주는 양 이럴 수는 제3자 추천 없잖아요. 얘기하다가 이제 아니, 와서 자, 그 그러면 얘기를 해. 제3자 추천 얘기만 딱 놓고 네, 갔으면 자. 마무리 협상이 저는 시작되죠. 잠시만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렇게 다 넓혀놓으면서 그럼 다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제3자 특검법이라고 이걸 할 수 있어? 내란 특검법 내용도 보면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외에 내란에 부회 수행하거나 폭동에 관여하거나 가담하거나 관여한 행위 뭐 하여튼 기타 등등을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전 국민 전체를 이게 무슨 내란이야? 그러면 내란 선동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넓게 전선을 만들어 놓으면서 이렇게 넓게 전선을 만들어 놓으면서 우리 보러 하라고 하면요. 저희는 논의를 할 겁니다. 내일도 의총이 열리는데 그럼 결과는 뭐냐면요. 되든 안 되든 이건 저희 지지율 더 올라갑니다. 아니 뭐 그렇게 하죠 그러면. 민주당의 조급증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 특검에 있어서 저는 이 논쟁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특검의 기한이랑 그다음에 수사 인력 정도는 항상 이제 논쟁이 되어 왔지만은 원래 특검법은요 다 읽어보면은 전개 구조가 뭐냐면은 수사할 거 1, 2, 3, 4, 5, 6, 7 한 다음 마지막에 이 여기서 인지된 나머지 모든 것 이렇게 맞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 범위는 수사 범위가 범위가 진짜 아니야, 한 항상. 번도 논쟁이 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인지된 그러니까 박근혜 특검 때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때 윤모 씨와 한모 씨 검사 둘이서 해가지고 다 뒤집은 거거든요. 그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윤모 씨와 한모 씨가 가장 잘 사용했던 게 뭐냐면은 전부 다 가가지고 우선 싹 털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과거에 그 수사를 겪어봤던 사람들은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인지된 모든 걸 수사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거지 외환을 넣느냐 마느냐 외환 유치가 있느냐 마느냐를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정훈 의원님은 방송용 너무 순진한 멘트를 하고 계시다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기에 인지된 모든 것들로 다 할 수 있어요 어차피. 네, 어차피. 특검이 그랬다. 요 얘기만 듣고 이제 넘어갈게요. 아니 지금 저희가 어떤 행위를 처벌하자는 게 아니에요. 법을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이미 누가 그런 사건으로 고발이 다 돼 있어요. 돼 있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요번에 수사를 하는 김에 비슷한 사건이니까 다 같이 하자는 거지. 저희가 그 사건을 새롭게 죄로 만들어서 이런 것까지 처벌하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특검에서 안 해도 경찰이나 검찰이 다 해요. 고발을 받았으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조 의원님. 예, 신 의원님까지 듣고 이제 그만할게요. 그 예. 1호부터 9호까지는 아무 상관없어요. 10호가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특검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 의원님께서 그러니까요. 법률가가 뭐든지- 아니니까 잠시만요. 뭐든지 다할수 조 있다니까. 의원님께서 모든 게 다 할 수 있도록 특검법이 항상 만들어져 왔다고요. 조 의원님께서는 법률가가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권성동 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특검을 겪어보거나 해본 분들, 법률가들, 주진우 법률위원장 이런 분들이 그런 식의 논리를 제공하는 게 저는 제일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만은 그건 뭐냐면 반대를 위한 반대의 논리를 하루하루 그때그때 만들어서 오대수예요, 오대수. 오늘 하루도 대충 수습하고 시간을 넘기고 오늘 하루 대충 수습하고 시간 넘기고 이렇게 해서 이 내란 수사든 또 외환 유치 수사든 이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거의 모든 수사기관이 정말 맹렬한 질주를 하고 있어요. 누가 먼저 하나, 누가 빨리 하나. 그러니까 지금 뭘 더 하자는 건지 여기서 지금 커버되지 않는 지금 수사 다 하고 있잖아요.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원래 보충적으로 하는 수단인 특검을 이 수사를 안 하고 있을 때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뭐 얘기하시고 이 정도 할까요?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들어볼게요. 당내 현안이 뭔지에 대해서. 뭐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굴러 들어온 돌이 지금 당의 전략기획특별위원회를 맡고 있는데 지금까지 올라온 지지율의 상승 실은 저희도 약간 놀랐어요. 아 이거 약간 거품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지난주 갤럽까지 보고 나니까 이거 방향성은 확실하다. 근데 저는 냉정하게 생각해서 이건 약간 반사이익이다. 민주당과 야당이 너무 과속해서 카톡 검열하겠다. 뭐 이런 등등 지금 저희 보수 중도층이 저거 너무 빨리 간다. 이제는 저희 할 일은 자강이다. 어떻게 하면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민생이라고 봐요. 민생이 좋았으면 아무리 여의도에서 치고받고 잘못해도 국민들의 삶이 편안하고 먹고 사는 거 좋고 집값 안정됐으면 이렇게 혼나진 않았을 거다. 민생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겠다라는 뭐 당내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먹고 있다는 사는 얘기. 문제 예. 얘기하는 정당이 없으니까요 지금. 근데 먹고 사는 문제 안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한 축입니다. 근데 저는 두고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것들에 대한 약간 좀 냉정을 찾고 우리가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있으신 거예요? 아니 저는 뭐 조기 대선 지금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완전 저격. 아니 암산 질문이 아니라 여기는 이걸 들으면 이걸 들으면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나 아니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나 그건 아니에요. 말씀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아니 그러니까 나 갑자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지 그건 아니에요. 나 조심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는. 예. 아니 근데 그 여론조사 갤럽에서 여기가 34까지 올라가고 36으로 해서 여기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국민들이 보고 아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에 있는 분들이 아 민주당이 조금 너무 과속한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뭐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아무래도 좀 이 의원님한테 먼저 얘기를 듣고 여론조사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저희가 생각해 보면요 처음 겪어보는 거니까 탄핵이 될까 말까 한 반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태극기 부대라는 게 생겼지만 결집도를 보면요 장난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지금 탄핵 반대 집회 규모가 아주 작아요. 그 당시에는 광화문을 채우고 이랬지만은 지금은 한남동 앞에서 국지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에서도 어느 정도 가실 분은 가는구나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뭐냐? 국민들은 항상 그 다음을 보게 돼 있거든요. 탄핵은 되고 그럼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인 거고 지금 야권에는 이재명 대표 외에는 안 보여요. 마침 또 조국 대표가 가시고 이러면서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지금 이 대권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전환된 뒤에는 결집도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거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한 자릿수였습니다. 6%짜리 여론조사도 기억해요. 편했죠. 뭐 지지율 8%니까. 하지만 지금은 40%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180일 내에 판결을 하겠죠. 탄핵이든 기각이든. 근데 이거를 국민들이 수용하지 않으면 지금 국가가 이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고민할 거 고민하고 정말 보편타당하다. 양쪽 모두에게 수용이 되는 문장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너무 착각하시는 것 같은 게 이게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그 원하는 그 신비의 명약 그건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주문을 잘 썼냐 이런 게 아니에요. 최대한 시간을 끌어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한번 실제 영향을 주길 현실화되기를 바라는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쪽 간에 말은 다르게 해도 바라는 바가 선명하기 때문에 아주 그 대립이 극명하게 되는 거예요.
저기도 날 받아놓은 사람이 있는 거고 여기 날 받아놓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저희는 뭐.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정말 위험한 발언들을 하는 게 맞아요. 법원의 영장에 대해서 무시라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본인들이 마음에 안 들으면 안 따를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저는 그냥 따를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헌재가 알아서 하게 헌법재판관이 알아서 하게 놔두시고 그게 어떤 결론이든 무조건 따라야 돼요. 그게 우리 사회의 약속이에요. 지지율이 몇 % 나왔다고 그분들이 동의하지 않은 결론이 나오면 뭐 사회가 문제가 되나요? 아니죠. 30이든 70이든 헌재 결정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지만 혹시라도 기각이 되면 저희 따를 거예요. 네, 저도 그래서 여야가 진짜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존중하자. 이건 저는 기본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우리 일반 국민들이 수용할지 헌법재판소가 조급하게 판단을 한다든지 그런 인상을 줄 필요가 없다는 아니 거예요. 보수라면 아주 솔직히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사회적인 없었으면 약속을 180일 충분히 지키고 쓰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아니, 잠시만요. 180일을 제가 충분히 보기에는요. 써서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60일, 90일 만에 다 결론을 냈는데 왜 180일을 써야 됩니까? 그리고 이건 헌법에 너무나도 주어진 기간이 명징해요. 180일이잖아요. 그거는 최대한의 기간이고 180일이 네.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안 헌법재판소 되지. 빨리 하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요. 전 빨리 하라고 얘기하지 빨리 하라 않아요. 말아도 얘기할 게 아니에요. 얘기하지 마세요. 동의.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절차에 다 딴지를 걸고 있잖아요. 뭐만 나오면 전부 다 2017년의 권성동과 2025년의 권성동은 서로 권적권이에요. 탄핵 법정은 대통령의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느냐 그리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느냐만 관심이 있을 뿐이지 상대가 바람 피워서 이혼하자더니 재판을 빨리 마치기 위해 바람 피운 내용을 심의하지 말자고 하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절차 진행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포석을 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도 결국 헌법재판소 결론이 나오잖아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하루도 대충 이런저런 논리로 수습하고 날짜를 또 보내는 그건 거예요. 아니라고 지금. 생각해요. 네. 제가 양비론 진짜 싫어하는데요. 저희 당에 재판 걸리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긴 선거법 재판을 누리고 계신 당대표가 계시고요. 그전에도 그 재판 오래 누리셨던 분도 있고 여기 또 이제 헌재 지연시키려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냥 다 같이 손잡고 재판을 신속하게 해달라 이렇게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네, 그렇게 해서 그게 아마 국민들이 바라는 걸 거예요. 자, 개혁신당은 뭐 지금 당내 현안은 어때요? 저희는 뭐 결국에는 선거 모드로 돌입하자 제일 먼저. 같은 보수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네. 탄핵을 확신합니다. 예, 사실 이 정도면은 보수가 생각하는 그 자유, 법치 이런 걸 다 무너뜨렸다 보기 때문에 그럼 정권 창출을 위한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요즘 정책 이런 거 준비하고 있는데 또 논쟁될 만한 거 많이 나올 겁니다. 무임승차 폐지 이런 거 비슷한 수준의 것들 많이 낼 거니까요. 예. 그 얘기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또 이렇게 또 훌쩍 가가지고. 근데 조국 혁신당 얘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식씨다 하실 얘기 있으면 조국 대표님 잘 계시고요. 최근에 편지 왔는데 네. 본인이 운동을 워낙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렇게 손바닥이 땅에 닿는다 이런 걸 깨알 같은 자랑을 하셨고. 근데 예전에 그 부인분 되시는 바쁘죠? 정경심 교수는 영치금으로 2억 6천인가 받으셨잖아요. 아니 근데 300만 원 이상이 안 들어와요. 알아봐 어쨌든 주세요. 영치금 가지고 커피를 오늘 그러니까요. 어제 그 얘기 집회에서 듣고. 한번 쏘셨고 너무 바쁘죠. 그 안에서 그 쏘신 안에서, 거예요? 네, 그 오. 안에서 커피를 쏘셨고요. 아, 그래요? 책을 벌써 초고를 출판사에 넘겼어요. 아니 이거 한 달 동안 이것도 없이 이거로 쓰셔가지고 주기로 해서 책을 한 권 초고를 써서 출판사에 넘겼고 그러니까 변호인들한테 부지런하셔. 너무 자주 들어오지 마라 바쁘다 월수금만 와라 책도 써야 되고 운동도 하고 조국 대표는 바쁘다 옥중에서 조국 대표는 옥중에서 반성하셔야 된다.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하고 예. 여야 대화합을 이제 추구하는 코너의 어떤 취지를 살려서 마지막으로 한 사람씩 지목해서 한 명만. 예. 그동안 이제 못했던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저 김한규 의원님부터 시작하시죠. 네. 예. 집권 여당의 전략기획특위위원장이 되셨더라고요. 조정원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당내에 고름을 짜내야 된다. 그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라고 얘기 나오는데 그 고름에 윤석열 대통령도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 그냥 놔두시는. 네, 저는 당을 지금 개혁하겠다는 거지 뭐 대통령실을 개혁했다는 게 아니니까 기득권을 위한 정치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 다 짜내겠습니다. 오케이. 특정 지역만 보고 정치하는 거 아니냐 다 짜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이게 쏙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그런 표정 하지 마. 열심히 들었어요. 열심히 들었어요. 아니 고름이 아니라는 걸 확인해서 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뭐 어떤 분한테 질문하실 거예요? 저는 이준석 대표님한테 드리고 싶은데 본회의장에서 마침 자리가 이렇게 대각선이에요. 그 이 대표가 어떻게 보이는구나. 보여요. 그래서 가끔은 저는 이렇게 투표를 누르면 결과판에 이준석 먼저 찾아봐요. 네. 근데 최근에 우리 당이 가는 방향하고 투표해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없어. 양국법. 그러나?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보수 정치인이라고 우파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예. 아니면 나는 우파를 넘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번 우파가 아니라 우파를 넘었냐? 여러 번 얘기하는 게요.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최고의 가짜 보수죠. 예, 사실 보수 대통령이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걸 많이 했고 그냥 검찰 대통령이었다. 그리고 사실 이재명 대표가 뭐 어떤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진짜 보수주의라면은 법적 방어권을 보장하고 대신 법원에 가가지고 판결 나오면 승복하고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기세 싸움을 하려고 했어요. 저는 그게 좀 보수답지 않았다 이런 생각하고요. 저는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보수주의가 꼽히기를 응원합니다. 보수주의자다 본인은. 저는 보수주의자. 예. 자, 그러면 우리 신 의원님께서 질문을. 네. 고르면 살 안 되는데 잘 생각해 보시고요. 이준석 대표가요 국민의힘 있을 때 징계될 때 말 잘못했다고 징계됐거든요. 양두구육, 신군부 이런 말 썼다고. 두 번째. 근데 최근에 김민전 의원이 오전에 백골단 소개하시고 오후에 가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무셨어요. 이게 이승만 정권 시절 정치 깡패. 그다음에 전두환 그다음에 노태우 정권 시절 뭐 이때도 백골단한테 저도 두드려 맞아 봤거든요. 이 정도 되면 양두구육 신부라는 말을 썼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징계 사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름입니까 살입니까? 아, 저한테 하신 질문이에요? 이준석 대표라고 하지 않아요? 방송을 많이 해. 기술이 좋네. 쑥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네. 예,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 네, 뭐 지금은 밝힐 수 있다는데 그날 저녁에 전화를 했습니다. 의원님 어떠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조금 더 알아봤어야 되는데 너무 후회가 된다. 하얀 모자 쓰고 들어왔잖아요, 그 친구들이. 그래서 들어올 때 약간 싸했다. 근데 백골단이라는 표현까지 쓸 줄은 전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정치학과 교수시기도 하고 백골단의 그 아픈 역사를 알고서도 뭐 기자회견을 주선해줬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한 신중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고 사과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신 의원님 물어보니 뭐 징계는 당내에서는 논의된 게 없다. 뭐 이게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그건 좀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하지만 뭐 이번으로는 징계할 것까지는 그때 저 징계받은 적이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두구역은 사과하셨나요 그때? 뭐 할 그 게 표현을 아니었죠. 썼다는 거에 사과하는 건 아니고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 그때 신군부라고 했는데 역시 이준석은 지나가면 맞잖아요. 계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틀린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민전 의원은 그냥 틀리셨어요. 이거는. 예. 국민의힘 기준은 양해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김민전 의원이 극우적인 행태가 반복되니까 우려가 커지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준석 의원이 이제 지목해서 이제 질문하고 이제 뭐 마무리 짓는 걸로 할게요. 누구? 자꾸 고름 짜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 우리 조정훈 의원의 의지를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진짜 만성 종기 같은 게 있어요. 몸 전체에 대한 부정선거. 아유 부정선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는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좀 파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못 잡니다. 못 잡니다. 아니 근데 다만 이건 있어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는 유권자 수는 늘어나요. 그건 사실이에요. 여론조사가 그걸 얘기하니까. 부정선거 마포에서 조정훈이 어떻게 당선됩니까? 다만 이랬으면 좋겠어요. 국민 여러분들이 그 선거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불신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선거 부정론에 비슷한 얘기들을-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아니요, 아니라 난 조정훈 의원님 너무 합리적인 분이시고 지금 그런데 말했을 때 폭풍이 너무 큰 거야 저 당 내에서. 아니, 맞아요. 아니 이게 일단 김민전 의원님이 부정선거를 이제 믿는 분이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부정선거를 믿는 분이고 부정선 그럼 선거 제도 자체가 불신을 갖고 있다는 거. 제가 보기에는요 본인들이 선거에 승리하기 전까지는 부정선거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런 이겼는데도 태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부정선거론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겼는데도 이제 그렇게 많이 못 얘기해 주시면 이겨서 부정선거다라고 이준석이 얘기를 때문에 크게 하시잖아. 읽고 작게 이겼다 이러고 있으니까
예, 뭐 하여튼 그게 아마 제 생각엔 주 전장이 될 겁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오늘 이제 뭐 출연 소감 혹은 본인의 어떤 그 개인적인 염원 그래 뭐 5자 저희가 뭐 타이트하게 이제 딱 5자인데 자 그래 요걸로 해서 이제 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5자요? 그건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이럴 때 6개 하면 눈치 없는 거죠. 맞아요. 하겠습니다. 예. 요즘은 뭐 다른 얘기 할 게 없어요. 오직 탄핵뿐. 야. 자, 우리 신영님. 내란성 불면증, 내란성 매출 저하, 내란성 집중력 저하, 내란성 요통 치료의 특효약. 윤석열 체포, 윤석열 파면. 10자리인데. 자, 우리 자, 이성훈 의원님. 네. 정말로 집권당답게 대한민국을 이끄는 당답게 저희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해. 제가 정치 시작한 지 12년 만에 당선되니까요. 이게 뭐 늦둥이 자식 얻은 것이 너무 이뻐요. 그래가지고 사랑의 동탄. 갑자기 동탄이 나오네. 이런 지옥구도 의원들이 뭐가 돼?